저 사람 누구 같지 않아? 정숙이 친구 영자에게 속삭였습니다. 강릉 우정여행 중 호텔 로비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장면. 중년 남성과 젊은 여성이 함께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며느리야, 너는 또 왜 여기 있니? 영자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스카프의 자수, 법인카드로 결제된 호텔비, 그리고 허위 출장 보고서. 모든 증거들이 한 사람을 향해 모아지기 시작했어요. 설마 내 남편이 내 며느리와? 믿을 수 없는 진실이 드러나면서 두 가정이 동시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과연 정숙은 이 모든 배신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행 가방 하나씩 끌고 호텔 로비에 들어선 4명의 여성들이 체크인 데스크 앞에 줄을 섰습니다. 50대 중반의 정숙은 친구 영자와 함께 온 이번 강릉 우정여행이 얼마나 기다려졌는지 모르죠. 반찬 가게 일로 바쁜 나날을 보내던 중 이렇게 친구들과 떠나는 여행이라니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로비 한쪽에서 휴대폰이 울렸어요. 정숙이 화면을 확인하니 남편 상호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출장 중이라는 내용이었죠. 아, 또 출장이네. 정숙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상호는 요즘 출장이 부쩍 잦아졌거든요. 중소건설회사 부장이라는 직책 때문인지 현장 점검이라며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어요. 정숙은 의심을 접어두고 친구들과의 대화에 집중했습니다. 자, 이제 체크인만 하면 되겠네요. 영자가 밝게 말했습니다. 우리 방은 몇 층이지? 정숙이 예약 확인서를 꺼내려던 그때 프런트 데스크 앞에서 무언가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직원에게 키카드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키카드를 다시 발급받고 싶은데요. 여성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웠어요. 투숙객 명부 좀 확인해 주시겠어요?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명부를 펼쳤습니다. 정숙은 우연히 그 명부를 흘끗 보게 되었어요. 이니셜 SH 옆에 작은 별표 메모가 되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결제 방법을 바꾸고 싶어요. 여성이 지갑을 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지갑에서 스카프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정숙의 눈에 스카프 모서리에 수놓인 MM이라는 이니셜이 들어왔습니다. 정숙은 로비 소파에 앉아 친구들을 기다렸어요. 체크인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했거든요. 그런데 계단 쪽에서 누군가 올라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두 소리였어요. 남성용 구두 소리 같았죠. 그리고 희미하게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어디서 맡아본 듯한 냄새였어요.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되나? 정숙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왠지 모르게 불편한 기분이었거든요. 드디어 체크인이 끝났네요. 영자가 키카드를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우리 방은 3층이에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죠. 정숙은 친구들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엘리베이터 문 옆에 작은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CCTV 점검으로 인한 촬영 중단 안내였죠. 정숙은 그 안내문을 유심히 봤습니다. 왜 하필 오늘이지? 방에 짐을 풀고 주문진 수산시장으로 향했어요. 싱싱한 회와 구이를 맛보는 게 이번 여행의 첫 번째 일정이었거든요. 시장 상인들의 구수한 사투리와 갓 잡은 생선 냄새가 정숙의 기분을 한결 밝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광어회 4인분이요. 영자가 큰 소리로 주문했어요. 그리고 조개구이도 좀 해주세요. 시장에서 저녁을 먹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또다시 그 젊은 여성이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중년 남성과 함께 있었어요. 두 사람이 엇갈려 지나가는 모습이었죠. 남성의 뒷모습이 왠지 낯익었습니다.
저 사람 누구 같지 않아? 정숙이 영자에게 물었어요. 누구요? 영자가 고개를 돌려봤지만 이미 남성은 사라진 뒤였습니다. 정숙은 계속 그 뒷모습이 신경 쓰였어요. 키도 비슷하고 걸음걸이도 어디서 본 듯 했거든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길에 정숙은 다시 한번 CCTV 고장 안내문을 봤습니다. 점검 기간이 이틀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참 이상하네. 정숙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밤늦게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어요. 복도를 지나다가 계단 참에 뭔가 떨어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영수증 조각이었어요. 정숙은 그걸 주워서 자세히 봤습니다. 결제 수단란에 법인이라는 글자가 보였어요. 이상하네. 정숙은 영수증 조각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왜 이런 게 여기 떨어져 있지?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일찍 일어나서 안목해변 산책을 나섰어요. 바닷바람이 시원했거든요. 모래사장을 걷다가 무언가 반짝이는 걸 발견했습니다. 어제 로비에서 본 그 스카프와 똑같은 무늬였어요. 모서리에 자수도 그대로 있었죠. 정숙은 스카프를 주워서 봉투에 넣었습니다. 이건 분명 우연이 아니야. 마음속에 의심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정숙은 주문진 시장 상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어제 저녁에 젊은 여자랑 중년 남자가 함께 온 거 기억하세요? 아, 그 커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선구이 포장해 갔던 분들이죠. 카드로 결제하셨어요. 정숙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카드 결제 시간이 언제였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몇 시쯤이었나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상인이 생각해보며 답했습니다. 그때가 좀 한산한 시간이라 기억이 나네요. 정숙은 호텔로 돌아와서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들을 확인해 봤어요. 어제 로비에서 찍은 사진들 말이에요. 혹시 그 남성의 얼굴이 나왔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뒷모습만 흐릿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도 뭔가 단서가 있을 거야. 정숙은 영수증 조각과 스카프를 다시 살펴봤어요. 법인 카드로 결제했다는 건 회사 출장이라는 뜻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영자가 정숙에게 다가왔어요. 오늘 정동진역 가기 전에 커피나 한잔 할까요? 좋아요. 정숙이 답했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스카프의 이니셜과 호텔 명부의 SH 이니셜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리고 어제 본 그 남성의 뒷모습도 자꾸 신경 쓰였어요. 정숙은 가방에서 수첩을 꺼내서 지금까지 본 것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스카프, 영수증 조각, 키카드 이니셜, CCTV 고장, 시장에서의 목격담. 하나하나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연결해 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이게 다 우연일까? 정숙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아니면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걸까? 하지만 직감이 말하고 있었어요. 뭔가 잘못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이죠. 둘째 날 오후 정숙은 친구들이 낮잠을 자는 사이 혼자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커피 한 잔이 마시고 싶었거든요. 프런트 데스크 근처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고객 보관함을 보게 되었어요. 키카드 봉투들이 꽂혀 있었는데 그중 하나에 SH라는 글씨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이건 어제 본 그 이니셜이네. 정숙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같은 이니셜이 계속 보인다는 건 우연이 아닐 거예요. 정숙은 자연스럽게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아무도 자신을 주의 깊게 보지 않았어요. 커피를 주문하고 로비 한쪽에 앉아서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복도 끝쪽에서 무언가 소음이 들려왔어요. 객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듯
틈이 보였거든요. 정숙은 호기심에 그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면서 말이에요. 안쪽에서 여성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남성의 낮은 기침소리도 섞여 있었죠. 정숙은 자연스럽게 휴대폰을 꺼내서 문번호를 찍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말이에요. 315호실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문이 열렸어요. 젊은 여성이 먼저 나왔습니다. 어제 로비에서 본 바로 그 여성이었어요. 목에 스카프를 고쳐 매고 있었죠. 정숙은 숨을 죽였어요. 들킬까봐 무서웠거든요. 뒤따라 중년 남성이 나왔습니다. 정숙의 휴대폰 화면에 남성의 얼굴이 정확히 들어왔어요. 자동 촬영 기능 때문에 사진이 저장되었습니다. 정숙은 재빨리 계단 참으로 몸을 숨겼어요. 가슴이 터질 듯 뛰었거든요.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손가락으로 방금 찍은 사진을 확대해 봤습니다. 남성의 왼손에 반지가 보였어요. 작은 흠집이 있는 반지였죠. 그 흠집은 몇 년 전 상호가 공사 현장에서 다쳤을 때 생긴 거였습니다. 그리고 시계도 보였어요. 은색 메탈 밴드에 파란 다이얼이 있는 시계였죠. 정숙은 깜짝 놀랐어요. 상호가 늘 끼고 다니는 반지와 똑같았거든요. 시계 모델도 동일했어요. 설마 그럴 리가.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남성의 뒷모습은 분명 상호와 닮아 있었어요. 키도 비슷하고 어깨 라인도 똑같았습니다. 젊은 여성이 로비로 내려가서 택시를 잡고 있었습니다. 중년 남성은 반대편 복도로 사라졌어요. 정숙은 프런트 데스크 근처에서 그 여성을 지켜봤습니다. 영수증 제출력을 요청하며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거든요. 카드 번호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 여성의 목소리가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결제 내역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영수증을 다시 출력해 줬습니다. 정숙은 그 여성의 표정을 유심히 봤어요. 뭔가 불안해 보였거든요. 정숙은 여성이 떠난 뒤 바닥에 또 스카프가 떨어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어제와 같은 자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결제 단말기에서 나는 소리의 시간을 기억해뒀습니다. 오후 2시 30분쯤이었어요. 저녁이 되어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하지만 정숙의 마음은 온통 오후에 본 장면으로 가득했습니다. 음식 맛도 모르겠고 대화에도 집중이 안 됐어요. 영자가 가족 이야기를 꺼냈어요. 우리 며느리가 요즘 자주 나간다니까. 뭔가 바쁜 일이 있나 봐. 늦게 들어올 때도 많고 말이야. 그러면서 영자가 휴대폰에서 가족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며느리 민서 사진도 있었어요. 정숙은 그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며느리가 바로 오늘 호텔에서 본 그 젊은 여성이었거든요. 민서라는 이름이었죠. 영자 며느리 민서. 정숙은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잠깐만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민서가 최근에 어디 여행 간 적 있나요? 아마 없을걸요. 영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에서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시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고 말이야. 정숙은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이런 끔찍한 사실을 어떻게 친구에게 말할 수 있겠어요? 방으로 돌아와서 정숙은 민서의 SNS를 몰래 확인해 봤습니다. 최근 게시물들을 하나씩 살펴봤어요. 그런데 며칠 전 올린 사진이 눈에 띄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해시태그에 강릉 여행이라고 적혀 있었죠. 정숙은 그 사진들을 캡처했습니다. 증거로 남겨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로비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유리창에 비친 반사면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흐릿하지만 남성의 실루엣이 보였거든요. 키와 체형이 상호와 비슷했습니다. 머리 모양도 비슷해 보였어요. 정숙은 손이 떨렸어요. 이제 확신이 서기 시작했거든요. 남편 상호가 친구의 며느리와 함께 이 호텔에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오늘 찍은 사진과 민서의 SNS 사진을 대조해 봤습니다. 시간대도 맞았고 장소도 일치했어요. 스카프의 자수도 민서의 이니셜과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정숙은 이 모든 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영자에게 바로 말해야 할까? 아니면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할까? 마음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친구의 며느리와 자신의 남편이라니.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정숙은 밤늦게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오늘 본 장면들이 계속 되풀이되었어요. 반지의 흠집, 시계 모델, 유리창 반사면의 실루엣, 민서의 SNS 사진.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 정숙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겠다는 마음을 먹었거든요. 프런트 데스크로 가서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저희 일행이 어제 결제한 영수증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분실해서 제출력이 필요해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영수증을 출력해줬어요. 정숙은 그 영수증과 함께 다른 결제 내역도 슬쩍 확인했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결제된 다른 객실이 있었어요. 법인카드로 결제된 내역이었죠. 결제자 이니셜이 SH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정숙의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상호의 이니셜과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법인카드 발급사 로고를 자세히 봤어요. 상호 회사와 제휴된 카드 회사 로고였습니다. 이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실례지만 숙박부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희 일행 확인 차말이에요. 직원이 숙박부 사본을 보여줬어요. 특정 칸에 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흐릿하게 출장 접대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정숙은 그 메모를 휴대폰으로 찍었습니다. 증거로 남겨둬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감사합니다. 정숙이 정중하게 인사하고 프런트를 떠났어요. 이제 시장으로 가서 상인에게 더 자세히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문진 수산시장에 도착해서 어제 생선구이를 사간 커플에 대해 물어봤어요. 혹시 어제 오후에 젊은 여자와 중년 남자가 함께 온 거 기억하세요? 아, 그럼요. 상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선구이 포장해 간 분들이죠. 꽤 친밀해 보이더라고요. 손도 잡고 다니고 말이에요. 정숙은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었어요. 몇 시쯤이었는지 기억나세요? 오후 3시 정각이었어요. 상인이 확실하게 답했습니다. 그때가 장사가 좀 한산한 시간이라 기억이 정확해요. 카드로 결제하셨거든요. 정숙이 녹음 앱을 켜고 말했어요. 혹시 단말기 기록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상인이 단말기를 확인해 보더니 말했습니다. 맞아요. 오후 3시에 8만 원 결제 기록이 있네요. 법인카드로 결제하셨어요. 정숙은 이 모든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나중에 필요할 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고맙습니다. 정말 도움이 됐어요. 호텔로 돌아와서 정숙은 지금까지 모은 증거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휴대폰 사진, 숙박부 메모 사진, 영수증 사본, 상인의 증언 녹취 파일. 모든 파일의 날짜와 시간, 장소를 정확히 표기했습니다. 폴더 이름도 강릉 호텔 증거 자료라고 명확하게 만들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가 될까? 정숙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었어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숙은 예전에 알고 지내던 법무사 한미정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정 씨,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해요. 법적인 조언이 좀 필요해서 그래요. 한미정이 친근하게 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정숙은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어요. 물론 구체적인 인물 관계는 말하지 않고 일반적인 상황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증거 정리가 정말 중요해요. 한미정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수집해야 하거든요. 오늘 저녁에 명동에서 만날 수 있어요? 한미정이 제안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직접 만나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숙은 기꺼이 동의했어요. 전문적인 조언이 절실했거든요. 저녁에 명동 시계거리 카페에서 한미정을 만났어요. 정숙은 지금까지 모은 증거들을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호텔 CCTV가 고장났다는 것도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어요. 한미정이 말했습니다. 공간 증거라고 하죠. 의도적으로 감시를 피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리고 계단 통로에 적외선 센서가 있을 텐데 그 로그 기록을 요청해 볼 수도 있어요. 정숙은 메모를 열심히 적었어요. 법무사의 조언이 정말 도움이 됐거든요. 출장 보고서도 확인해 보세요. 한미정이 덧붙였습니다. 회사 출장과 실제 숙박 기록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거죠. 허위 출장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호 회사 게시판을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상호 회사 홈페이지를 확인해 봤어요. 직원 게시판에 올라온 출장 보고서, 사진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상호가 올린 강릉 현장 점검 사진이 있었는데 배경에 보이는 건물이 실제 공사 현장과 달랐거든요. 정숙은 지도를 확인해 봤어요. 사진 속 건물과 회사에서 진행하는 공사 현장의 위치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것도 허위 출장의 증거가 될 수 있겠네. 정숙은 그 사진도 캡처해서 증거 폴더에 저장했어요. 그런데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다시 자세히 보니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용처 세부 코드가 접대 오락으로 분류되어 있었어요. 단순한 개인적인 만남이 아니라 회사 비리와 연관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정숙은 이 모든 증거들을 정리하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남편의 불륜도 충격적이지만 회사 돈을 잘못 사용했다는 사실이 더 심각했거든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정숙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숙은 더 이상 혼자 이 문제를 안고 갈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영자와 단둘이 이야기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영자야, 우리 잠깐 따로 얘기 좀 할까?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래. 영자가 정숙의 진지한 표정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슨 일인데? 표정이 심상치 않네. 둘은 호텔 라운지 구석진 자리로 이동했습니다. 정숙은 지금까지 모은 증거들을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민서 SNS 캡처 화면과 숙박부 메모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걸 좀 봐줘. 영자야, 이거 민서 아니야? 영자가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게 우리 며느리네. 그런데 이건 어디서 찍은 거야? 정숙이 천천히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호텔에서 본 장면들, 스카프의 자수, 법인카드 결제 내역까지 모든 걸 말했어요. 영자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설마 내 남편이 내 며느리와?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런 말을 해야 한다는 게 너무 괴로웠거든요. 그런데 영자가 예상 밖의 반응을 보였어요.
사실 나도 며느리를 의심하고 있었어. 몇 주 전부터 뭔가 이상했거든. 정숙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 어떤 게 이상했는데? 영자가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어요. 며느리의 외출 패턴을 기록한 일지였습니다. 여기 봐. 화요일 오후 2시 외출, 목요일 저녁 7시 귀가. 매주 비슷한 시간에 나가더라고. 핑계는 항상 친구 만나러 간다는 거였어. 그런데 어떤 친구인지 물어보면 대답을 얼버무리고 말이야. 정숙은 영자의 일지를 보며 깜짝 놀랐어요. 자신이 확보한 증거의 시간대와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영자가 기록한 외출 시간이 호텔 키카드 사용 시간과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상한 게 있었어. 영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며느리 방에서 호텔 어메니티 파우치를 발견했거든. 비싸 보이는 향수도 있었고 평소에 쓰던 것과는 다른 브랜드였어. 어떻게 이런 걸 살 돈이 있나 싶었지. 영자는 그 어메니티들을 따로 봉투에 넣어서 보관해뒀다고 했어요. 혹시나 해서 증거로 남겨둔 거라고 했습니다. 정숙과 영자는 서로의 증거를 맞춰보기 시작했어요. 호텔과 시장, 정동진역의 동선을 달력에 표시해봤습니다. 정숙이 찍은 사진들의 메타데이터와 영자의 일지 기록이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심지어 민서가 늦게 들어온 날과 호텔 투숙 날짜도 정확히 맞았습니다. 이제 확실해졌네. 영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내 남편이라니.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줄은 몰랐어. 정숙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친구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해야 한다는 게 너무 괴로웠거든요. 미안해, 영자야. 내가 이런 걸 말해야 할 줄 몰랐어. 괜찮아. 영자가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히려 고마워. 혼자 의심만 하고 있었는데 이제 확실해졌잖아. 며느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게 됐어. 그런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정숙이 한미정의 조언을 전했어요. 법무사가 그러는데 이건 단순한 불륜 문제가 아니래. 회사 비리와 연관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거니까. 영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공적인 문제로 접근해야겠네. 내부 고발 같은 건 말이지. 개인적인 감정으로만 접근하면 안 되겠어. 맞아. 정숙이 답했습니다. 한미정이 내부 고발 포맷으로 정리해보자고 하더라고.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공익을 우선시하는 게 좋겠다고. 법인카드 오남용은 명백한 회사 손해거든. 영자는 집에 가서 며느리의 쇼핑 영수증들을 더 찾아보겠다고 했어요. 호텔 브랜드 어메니티 교환권도 있을 거고 시간대를 표시해서 가져올게. 그리고 며느리가 최근에 산 옷들 영수증도 확인해 볼 거야. 평소보다 비싼 걸 많이 샀거든. 정숙은 호텔 측에 공식적으로 키카드 사용 로그와 객실 청소 기록표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정식 공문으로 요청해 볼게. 2명이 사용한 흔적이 청소 기록에 남아있을 거야. 2사람은 시장 상인과 호텔 직원에게 다시 한번 증언을 녹취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얼굴 노출이나 실명 사용은 피하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법적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영자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한테는 언제 얘기할까? 일단 증거를 더 확실하게 모은 다음에 하자. 정숙이 답했습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니까. 차근차근 팩트만 가지고 얘기해야 해. 영자는 며느리가 사용한 향수병도 따로 보관해뒀다고 했어요. 그리고 며느리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들도 확인해봤다고 합니다. 최근에 찍은 사진 중에 수상한 게 많더라고. 혼자 찍은 것 같지 않은 사진들이 있어. 정숙은 상호의 회사 게시판 사진을 다시 확인해 봤어요. 강릉 현장 점검이라고 올린 사진의 배경을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실제 공사 현장과 위치가 다르다는 걸 지도로 확인했어요. 이것도 허위 출장의 증거가 되겠네. 영자가 정숙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힘들겠지만 제대로 처리해보자. 우리가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 이런 일이 또 반복되면 안 되고. 정숙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 확실한 증거도 있으니까 떳떳하게 맞서보자. 한미정과의 두 번째 상담 약속도 잡았습니다. 이제 법인카드 영수증과 허위 출장 서류를 묶어서 내부 고발 문건을 작성해야 했거든요. 영자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다. 우정여행을 왔는데 이런 일을 발견하게 될 줄이야. 정숙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알게 돼서 다행이야. 계속 속고 살 수는 없잖아. 두 사람은 각자 해야 할 일들을 정리했어요. 정숙은 호텔 측 공문 요청을, 영자는 며느리 관련 추가 증거 수집을 맡기로 했습니다. 이제 정말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거네. 영자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정숙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호텔 측에서 공문 회신이 도착했어요.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문제의 객실은 이틀 연속 동일한 키카드로 출입되었다고 적혀 있었어요. 카드 소지자 성명의 이니셜은 SH로 표기되어 있었죠. 객실 청소 기록표에도 2명이 사용한 흔적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 정숙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영자와 함께 호텔 3층 복도로 올라갔습니다. 315호실 주변을 조심스럽게 살펴봤어요. 복도에서 특이한 냄새가 났습니다. 방향제와 향수가 섞인 듯한 냄새였어요. 정숙은 그 냄새를 휴대폰으로 메모하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영자가 속삭였어요. 이 냄새 며느리가 평소에 쓰던 향수 냄새야. 분명해. 객실 문고리 주변도 자세히 살펴봤지만 지문 채취는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보류했습니다. 대신 문고리 주변 사진을 여러 장 찍어뒀어요. 나중에 필요하면 정식 절차를 거쳐서 조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프런트 데스크로 내려가서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며칠 전에 출장 접대라고 메모한 것과 같은 필체의 메모가 더 있나요? 직원이 서류함을 뒤져보더니 몇 장의 메모를 보여줬습니다. 정숙은 깜짝 놀랐어요. 메모 용지에 찍힌 부분이 자신이 계단에서 주었던 영수증 조각과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이거 완전히 같은 종이네. 영자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정숙은 그 메모들도 사진으로 찍어서 증거로 남겨뒀어요. 주문진 수산시장으로 다시 가서 상인에게 더 자세한 증언을 부탁했습니다. 혹시 그때 찍은 사진 같은 게 있나요? 상인이 휴대폰을 뒤져보더니 말했어요. 아, 맞다. 테이블 정리하면서 찍은 사진이 있네. 사진을 보니 남성의 시계와 여성의 스카프가 함께 찍혀 있었어요. 정숙이 확대해서 보니 상우가 차고 다니는 시계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민서의 자수 스카프도 선명하게 보였어요. 이 사진 좀 보내주실 수 있나요? 정숙이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상인이 흔쾌히 사진을 전송해줬어요. 그리고 결제 시간과 메뉴, 결제 수단까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진술해줬습니다. 오후 3시 정각, 생선구이 8만 원, 법인카드 결제였어요. 한미정과 다시 만나서 지금까지 모은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한미정이 시간순으로 타임라인을 만들어줬어요. 호텔 체크인부터 시장 방문, 정동진역 이동까지 모든 동선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법적 효력이 충분해요. 한미정이 말했습니다. 증거 보전 신청서 초안도 완성했으니까 언제든 제출할 수 있어요.
정동진역에도 들러봤어요. 매표소 직원에게 며칠 전 커플 승차권 발권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아, 기억나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젊은 여자와 중년 남자가 함께 왔었어요. 현금으로 결제했는데 수기 영수증 번호가 여기 있네요. 직원이 영수증 번호를 보여주며 참고 사항으로 기록해뒀다고 했어요. 정숙은 그 정보도 메모해뒀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들어맞았어요. 호텔, 시장, 기차역까지 세 곳 모두에서 증거를 확보했거든요. 우정여행 마지막 날이었어요. 정숙은 친구들과 예정된 커피 타임을 가졌습니다. 표정 관리를 하려고 노력했지만 손이 계속 떨렸어요. 마음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사진도 찍고 평범하게 여행을 마무리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태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호텔 로비에 상우가 나타난 거예요. 정숙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 출장 중이라고 했는데 왜 여기 있을까? 상우는 정숙을 보고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당신이 왜 여기 있어? 나 출장 때문에 급히 왔는데.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몇 분 후 민서도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영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민서야, 너는 또 왜 여기 있니? 영자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민서가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아, 그게요. 친구 만나러 왔다가 우연히. 영자가 가방에서 스카프와 호텔 어메니티 파우치를 꺼냈어요. 로비 중앙에서 그것들을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그럼 이건 뭐야? 내가 집에 숨겨둔 이 호텔 어메니티들 말이야. 민서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상우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상우가 변명을 시작했어요. 이건 오해야. CCTV도 고장 났으니까 증명할 수 없잖아. 하지만 한미정이 미리 준비한 자료를 정숙이 꺼냈어요. 계단 통로 적외선 센서 로그예요. CCTV는 고장 났지만 센서는 정상 작동했거든요. 그리고 프런트 메모의 필체도 확인했어요. 상호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변명할 거리가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거든요. 영자가 민서에게 다가갔어요. 며느리야, 이제 그만 진실을 말해봐.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어. 민서가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정숙도 상호를 바라봤습니다. 상호의 눈에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체념이 서려 있었어요. 로비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마침내 드러나는 순간이었거든요. 민서가 계속 울고 있자 영자가 다가가서 말했어요. 진정하고 차근차근 얘기해봐. 우리가 듣고 있으니까. 민서가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몇 달 전부터 아프셔서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매달 200만 원씩 나가는데 저희는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정숙이 민서의 말을 조용히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민서가 상호를 흘끗 보더니 계속 말했습니다. 상호 부장님이 먼저 접근하셨어요. 병원비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듣고는 도움을 주겠다고 하셨거든요. 상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도움만 받는 줄 알았어요. 민서가 계속 말했습니다. 병원비 일부를 지원해 주시고 생활비도 조금씩 보태 주셨거든요. 그런데 점점 요구사항이 많아졌어요. 호텔에서 만나자고 하시고 여행도 함께 가자고 하시고. 영자가 분노한 표정으로 상호를 쳐다봤어요.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이용한 거네. 정말 비열하다. 정숙은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어요. 그래서 호텔비와 식사비는 누가 낸 거야? 모두 상호가 법인카드로 결제했어요. 민서가 답했습니다.
저는 돈을 낼 형편도 안 됐고요. 부장님이 회사 접대비로 처리한다고 하셨어요. 한미정이 메모를 하며 말했어요. 대가성 거래의 전형적인 패턴이네요. 금전 지원을 미끼로 접근한 다음 점점 요구사항을 늘려가는 방식이죠. 상우가 변명하려고 했어요. 그건 단순한 도움이었어.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하지만 정숙이 휴대폰을 꺼내서 말했어요. 그럼 이건 뭐야? 민서 휴대폰에서 발견된 메시지들 말이야. 정숙은 민서에게 휴대폰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민서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건네줬습니다. 정숙이 메시지 내역을 확인해 보니 놀라운 게 발견됐어요. 상우가 먼저 보낸 금전 제한 메시지들이 있었거든요. 병원비 걱정 말고 내가 도와줄게라는 내용부터 시작해서 점점 구체적인 만남을 제안하는 메시지들이 시간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메시지들 봐. 정숙이 영자에게 보여줬어요. 처음 접근한 건 상호야. 민서가 먼저 부탁한 게 아니라 메시지 중에는 호텔 예약 링크도 있었어요. 상호가 직접 예약하고 민서에게 보낸 링크였습니다. 날짜도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고요. 영자가 상호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정말 치사하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이런 짓을 하다니. 한미정이 메시지들을 자세히 확인해 보더니 말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계획적인 접근이네요. 단순한 실수나 우발적인 일이 아니에요. 상우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증거들이 너무 명확했거든요. 민서의 계좌 이체 내역도 확인해 봤어요. 상우가 보낸 돈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병원비 명목으로 보냈지만 나중에는 개인 용돈 성격의 돈도 있었어요. 정숙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네. 금전적 어려움을 이용해서 접근한 거고 회사 돈으로 개인적인 만남을 지속한 거야. 영자는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민서야,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는 건 이해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일이 정당화될 수는 없어. 민서가 고개를 떨구며 답했어요. 죄송해요. 처음에는 정말 병원비 때문이었는데 점점 거절하기 어려워졌어요. 상호 부장님이 도움을 끊으시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한미정이 이 상황을 정리해 주었어요. 경제적 약점을 이용한 접근, 지속적인 금전 지원, 회사 자산 사용, 그리고 허위 보고까지. 이건 민사적 문제를 넘어서 형사적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정숙이 상호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할 말 있어? 변명할 거리가 더 있으면 해봐. 상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영자가 가족회의를 제안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가족끼리 먼저 상의해야겠어. 민서도 일정 기간 별거하면서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고, 한미정이 법적 절차에 대해 설명해 줬어요. 내부 고발과 민사 소송, 그리고 형사 고발까지 여러 선택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황이니 어떤 방향으로 가든 유리할 거라고 했어요. 정숙은 마음이 복잡했어요. 분노도 있었지만 동시에 허탈함도 느꼈거든요. 믿었던 남편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서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정숙 이모, 정말 죄송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정숙이 민서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는 건 이해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한 건 잘못됐어. 상호의 휴대폰에서도 추가 증거들이 발견됐어요. 호텔 예약 확인서, 식당 예약 내역, 그리고 다른 여성들과 주고받은 의심스러운 메시지들까지 있었거든요. 이번 민서와의 일이 처음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였어요. 한미정이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가 확보됐으니 다음 단계를 결정해야 해요. 개인적인 복수보다는 공익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좋겠어요. 한미정이 완성한 내부 고발 문건을 회사 윤리위원회에 제출했어요. 며칠 후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출장 보고서, 호텔 사용 기록, 시장 상인 증언을 모두 취합해서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상호는 즉시 직무정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정숙은 그 소식을 듣고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거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속 시원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그동안 속아왔던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윤리위원회 담당자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들이 매우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높습니다. 특히 시간대별 증거들이 정확히 일치해서 조사하기 수월하겠어요. 이런 체계적인 증거 수집은 처음 봅니다. 수사기관에서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호텔과 시장, 정동진역의 자료를 비교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CCTV는 고장났지만 계단 통로 센서 로그로 출입 시간대를 확정할 수 있다고 했어요. 기술적으로 모든 동선을 추적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수사관이 정숙에게 말했습니다. 증거 수집을 정말 체계적으로 하셨네요. 이 정도면 사실관계 입증에 충분합니다. 특히 시간대별 타임라인이 완벽해서 반박의 여지가 없어요. 한미정은 정숙의 민사 절차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위자료 청구와 재산 분할에 대비해서 상호의 자산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상호의 과거 출장 접대 패턴도 추가로 조사해 봤어요. 예상했던 대로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한미정이 정숙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어요. 상호 씨의 이전 프로젝트를 조사해 보니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어요. 접대 코드로 처리된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지난 3년간 여러 차례 발견됐습니다. 이번 민서와의 일이 처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정숙은 그 말을 듣고 더욱 분노했습니다. 자신만 속인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짓을 해왔다는 거잖아요. 회사 측도 이 사실을 파악하고 허위 출장으로 인한 손해 발생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상호의 과거 행적을 전면 재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배신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동안 신뢰했던 직원이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해왔다니 말이에요. 영자는 가족회의를 열었어요. 며느리 민서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면서도 경제적 약점을 이용당한 측면을 고려했습니다. 민서야, 내가 잘못한 건 분명해. 영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호가 금전으로 유혹한 게 더 큰 문제야. 내가 피해자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해. 가족회의 결과 민서는 일정 기간 별거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전문 상담기관과 연계해서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영자가 모든 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해서 나중에 법적 분쟁의 감정 싸움으로 흐르지 않게 했어요. 현명한 처사였습니다. 정숙은 법정에서 직접 대면하는 건 피하고 싶었어요. 대신 문서로 사실관계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한미정이 조언했거든요. 감정적인 대립보다는 객관적인 증거 중심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병원비와 빚 문제의 구조적 어려움도 별첨으로 덧붙여서 2차 피해를 막기로 했어요.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상호의 컴퓨터에서 다른 여성들과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발견된 거예요. 민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도 비슷한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수사관이 정숙에게 설명했어요. 상호 씨의 행동이 단발적인 실수가 아니라 지속적인 패턴이었던 것 같습니다. 법인카드 오남용도 여러 차례 반복됐고요. 이제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 행위라고 봐야겠어요.
재판이 시작됐어요. 재판부는 상호의 허위 보고와 회사 자산 사용 부정이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인적인 목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과 허위 출장 보고서 작성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어요. 판사가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개인적 일탈을 넘어서 공적 신뢰를 훼손한 행위입니다. 법인카드 오남용과 허위 보고서 작성은 명백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합니다. 더욱이 경제적 약점을 이용한 행위는 도덕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상호는 벌금과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어요. 그리고 사회봉사 명령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즉시 해임 조치가 내려졌고요. 민사적 책임도 병행해서 져야 한다고 재판부가 권고했습니다. 평판도 완전히 추락했어요. 재판이 끝난 후 정숙은 우정여행 멤버들과 다시 만났어요. 그동안 도움을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여러분 도움 없었으면 이렇게 깔끔하게 해결할 수 없었을 거예요. 친구들이 정숙을 위로했어요. 힘들었을 텐데 정말 잘 처리했어.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거야. 당당하게 살아가. 한미정이 사건 종료 확인서를 준비했어요. 모든 증거 정리 파일을 반환하고 각자 서명한 확인서를 봉인해서 분쟁의 꼬리를 자르기로 했습니다. 이걸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한미정이 만족스럽게 말했어요. 앞으로는 새로운 삶을 계획하시면 돼요. 정말 모범적인 사례였어요. 정숙은 사건을 정리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증거의 중요성, 법적 절차의 필요성,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을 밝히는 것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도 얻었어요. 판결이 확정된 후 석 달이 지났어요. 정숙은 반찬가게 확장 공사를 마치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가게 앞에 걸린 현수막에는 요양병동 반찬 나눔 프로젝트라고 적혀 있었어요. 지역복지관과 연계해서 시작한 새로운 사업이었습니다. 정숙은 이번 사건의 상처를 공익활동으로 승화시키기로 결심했거든요. 복지관 담당자가 정숙에게 말했어요. 정말 뜻깊은 일을 시작하시는 거네요. 요양병동 어르신들이 얼마나 좋아하실지 몰라요. 홈메이드 반찬을 드실 수 있다니. 정숙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제가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이제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분들께 나눠드리고 싶어요. 영자도 며느리 민서 문제를 현명하게 처리해 나가고 있었어요. 민서는 상담을 받으면서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별거 기간 동안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민서가 영자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앞으로는 정말 달라지겠어요. 영자가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답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야. 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 한미정은 이번 사건을 바탕으로 가정 내 위기 대응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어요. 지역 여성 단체 모임에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증거 수집의 합법성과 올바른 대응 방법에 대해 알리는 일이었어요. 강의장에서 한미정이 말했습니다. 가정 내 문제라고 해서 감정적으로만 접근하면 안 돼요. 객관적인 증거와 합법적인 절차가 중요합니다. 오늘 사례를 통해 배우신 것처럼 말이에요. 청중 중 한 명이 질문했어요. 그런데 증거 수집할 때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건 어떻게 지켜야 하나요? 한미정이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수집해야 해요.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증거는 법정에서 인정받기 어렵거든요. 정확한 방법을 아는 게 중요해요.
정숙은 우정여행 멤버들과 정동진역에서 다시 만났어요. 이번에는 정말 순수한 여행이었습니다. 그동안의 힘든 시간을 정리하고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기차역 플랫폼에서 정숙이 작은 봉투를 꺼냈어요. 그동안 증거로 보관해왔던 스카프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이걸 보내주려고 해. 정숙이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아.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말이야.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숙은 바다를 향해 봉투를 흘려보냈습니다. 파도가 봉투를 멀리 떠내려 보냈어요. 사건의 종결을 상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반찬가게 확장 오픈 날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러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문진 시장 상인이 보낸 화환이 특별했어요. 정직하게 장사하라는 손글씨 메시지가 적혀 있었거든요. 상인이 직접 와서 말했어요. 정숙 씨 덕분에 우리도 많이 배웠어요. 진실을 밝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 앞으로도 정직하게 장사하겠습니다. 정숙이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고맙습니다. 지역 주민분들의 믿음에 보답하도록 열심히 하겠어요. 우리 모두 서로 도우며 살아가야죠. 저녁에 정숙은 일지의 마지막 장을 펼쳤어요. 배신은 결국 자신을 무너뜨린다는 문장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마감 체크리스트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했어요. 나의 선택을 증거로 남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올바른 선택을 하겠다는 다짐이었어요. 한미정이 정숙을 찾아왔어요. 지역 방송국에서 공익 제보에 대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정숙의 사례를 통해 다른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취지였어요. 정숙이 고민하다가 답했어요. 해보겠어요.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기꺼이 하겠어요. 방송 인터뷰에서 정숙이 시청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허위 출장이나 법인카드 오남용을 발견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공익제보 채널을 이용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나 국세청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어요. 개인의 피해를 넘어서 사회 전체의 손실을 막는 일이거든요. 진행자가 물었어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게 뭔가요? 정숙이 진심을 담아 답했습니다. 가족의 위기는 감정이 아닌 사실로 해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한 사람이 결국 살아남는다는 것.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방송이 끝난 후 정숙은 명동 시계거리 카페에서 친구들과 만났어요.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카페 직원이 정숙에게 봉투 하나를 가져다 줬어요. 누군가 맡겨뒀다는 봉투였습니다. 이상하네. 정숙이 봉투를 열어봤어요. 안에는 상호의 필체로 쓰인 메모와 함께 작은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과거 비밀 장부의 사본이었어요.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당신이 알아야 할 것들이 더 있다. 정숙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비밀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친구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또 무슨 문제가 생긴 거야? 정숙이 장부를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어요. 이게 끝이 아니었구나.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거야. 이제 제대로 대처할 수 있으니까. 정숙의 눈에는 새로운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힘든 시간을 이겨낸 경험이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거든요. 어떤 일이 와도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